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3월 5일 시행한 소방 유체역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그래서 이 펌프를 갖다가 운전을 하는데 직렬 운전해야 할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를 직렬 운전할 경우에는 요 H 있죠? 양정 아니면 뭐 토출 압력 요놈을 갖다가 높이려고 할 때 직렬 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병렬 운전은 토출량이죠. Q. 즉 토출량을 높이려고 할 때는 병렬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펌프의 직병렬 운전을 보면 직렬 운전이라는 것은 펌프를 이렇게 일자로 해놓고 운전하는 방법인데요. 이 펌프가 H로 토출을 하면 다음 펌프가 다시 H로 토출을 해주니까 토출 압력은 2배가 되는 거죠. 유량은 처음에 펌프가 Q로 토출을 해주면 이 나중 펌프도 마찬가지로 Q로 토출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토출량은 변함이 없는 거죠. 다음에 병렬 운전이라는 것은 펌프를 이렇게 마주보게 해놓고 운전하는 건데 이 펌프가 H로 토출해주고 이 펌프도 마찬가지로 H로 토출해주면은 토출 양정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다음 이 펌프가 Q로 토출해주고 이쪽에 있는 펌프가 또 Q로 토출해지니까 토출량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 방법에서 직렬 운전일 경우에는 토출 양정이 2배가 되고 토출량은 그대로 Q가 되는 거죠. 병렬 운전일 경우에는 토출 양정이 H 그대로 그다음에 토출량만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렬 운전은 양정이 2배, 병렬 운전일 경우에는 토출량이 2배가 된다는 거. 이걸 꼭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 직렬 운전해야 될 그 상황은 이 양정이 일정하지 않고 크게 변동될 때 운전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2번이 바로 그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요 4번에 보면 무구속 속도라고 있는데 요거는 부하를 차단하고 최대 그 회전 속도로 운전하는 걸 우리가 무구속 속도라고 그래요. 다음 22번 나가죠. 자, 22번은 이거 펌프를 갖다가 운전할 때 발생하는 요 수격작용, 우리 워터 함머링이라고 하죠. 요거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자, 1번에 보면은 밸브를 가능한 한 펌프 송출구에서 멀리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가깝게 설치해야 되죠. 즉 여기가 펌프가 있으면 이쪽이 이제 흡입축이 되겠고요. 이쪽이 토출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밸브를 설치할 때는 최대한 펌프하고 가까이 설치해야 이 워터 함머링을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지 탱크를 관로에다가 설치한다. 밸브의 조작을 천천히 하고 배관 내 유속을 낮게 느리게 하면은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격작용이라는 것은 배관 내의 유체의 운동 에너지가 요 압력 에너지로 변하면서 배관의 그 벽면을 치는 현상을 우리가 수격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시공되고 있다가 갑자기 90도로 이렇게 꺾일 경우에 유체의 그 운동 에너지죠. 요 놈이 배관 벽면을 만나니까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압력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유체의 운동 에너지가 배관 벽면을 만나서 압력 에너지로 변하면서 배관 벽면을 갖다가 쾅쾅 이렇게 치는 현상을 우리가 수격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격작용 방지 대책은요, 관경을 크게 하고 유속을 느리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펌프에다가 플라이 휠 설치,
그다음에 조합수조나 아니면 수격방지기. 그래서 이 수격방지기는 WHC라고도 해요. 워터 함머링 쿠션. 밸브는 최대한 펌프에서 가깝게 설치하고 배관은 직선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음 23번 나가죠. 자, 23번은 수평 성분의 크기를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수평 성분의 크기, 요 F 힘은요, 비중량에다가 높이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비중량은 이 안에 있는 것이 물이죠. 자, 물의 비중량은 9.8. 여기 물어본 것이 킬로뉴턴이니까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그 다음에 H는 평균이에요. 다시 말해서 평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부분까지죠. 요 수문의 중심선 있죠. 요 수문의 중심선. 여기까지의 이 높이를 갖다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요 높이가 바로 뭐냐? H바예요. 지금 H바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선 여기까지가 몇 미터냐? 자, 요거는 5m, 여기까지가 5m니까 5m에서 0.8m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요 길이, 높이는 5m에서 0.8m를 빼주면 4.2m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 높이는 요게 0.8m의 요 중심선이니까 2분의 0.8이 되겠죠. 그럼 0.4m라는 거죠. 그럼 이 높이 H바는 4.2m에다가 요 높이에다가 0.4를 더하면 되겠죠. 결국 4.6m가 요 H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밑에는 5-0.8에다가 더하기 0.8m의 중심선이니까 0.8 나누기 2 하면 4.6m가 바로 H바 높이 평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수문의 단면적은 요놈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요 길이가 지금 몇 미터예요? 0.8m고요. 요 길이가 폭이 지금 2m라는 거죠. 그럼 이 단면적은 폭 곱하기 길이죠. 그래서 이 단면적은 2m에다가 0.8m 곱하면 1.6m의 제곱이 바로 수문의 단면적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만 하면 돼요. 자, H가 얼마 나왔어요? 아까 4.6m 나왔죠? 그러면 단면적은 1.6제곱미터. 그래서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72.1 킬로뉴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공식 힘은 비중량에다가 평균 높이에다가 단면적 곱한다는 거, 요 공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24번은 요 베르누이 저 방정식을 기본 전제 조건 옳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요 베르누이의 그 방정식은요, 일단 비압축성이어야 되죠. 그다음 배관에 마찰 손실이 없는 이상류체예요. 다시 말해서 비점성. 그다음에 정상 유동이 돼야 되죠. 그다음에 유선에 따라 유동. 기본 전제독 조건 1번은 틀린 거고요. 비압축성 흐름, 그 다음에 비점성 흐름, 그 다음에 정상 유동에서 4번이 바로 베르누이의 그 조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베르누이의 방정식은
전 에너지는요,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하고 2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 서로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그 배관에 유체가 흐를 때 여기가 1지점, 여기가 2지점이라고 했을 때 배관에 마찰 손실이 없을 경우에 이쪽에 있는 전 에너지하고 이 지점에서의 이 전 에너지는 서로 같다는 거죠. 즉 배관에 마찰 손실이 없을 경우, 그 다음에 비압축성 흐름, 그 다음에 정상 유동일 경우에는 요 1지점이나 2지점이나 전 에너지는 서로 같다는 게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인데, 실제 유체에서는 마찰 손실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델타 HL, 즉 1지점에서 2지점까지의 배관 내에서 마찰 손실을 더해주면 이게 바로 실제 유체에 대한 조건이 전 에너지가 되겠죠. 자, 다음은 25번으로 가죠. 자, 25번은 요 그림과 같이 요 매끄러운 유리관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워져 있을 때 이 모세관의 요 상승 높이, 요 H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 모세관의 상승 높이 H는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4시그마의 코사인 세타의 RD죠. 여기서 요 시그마는 표면 장력 뉴턴 퍼 미터예요. 그 다음에 요 코사인 세타에서 요 세타는 접촉각이죠. 그 다음에 그 R은 비중량인데, 비중량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건데, 여기서는 그대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을 대입하면 되죠. D는 이 모세관의 직경인데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이 식에다 대입하면 여러분이 상승 높이 H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표면 장력은 주어져 있죠. 0.073, 그래서 0.073, 4에다가 표면 장력 0.073 뉴턴 퍼 미터.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인데 요 접촉각을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0도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코사인 0도. 그다음에 물의 비중량 9,800 뉴턴. 자,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요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또 요거는 킬로 뉴턴으로 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요 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가 뉴턴 퍼 미터이기 때문에 여기도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그래서 9,800 대입한 거죠. 그 다음에 직경은 지금 반지름이 1mm죠. 지금 반지름 R이 1mm예요. 그럼 직경 D는 2R, 2배죠, 반지름에. 결국 2mm라는 거죠. 그래서 2mm는 미터로 하면 0.002m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관의 그 상승 높이 계산하면 0.02로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모세관의 요 상승 높이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26번 가죠. 자, 26번은 이 공기하고 수증기가 지금 여기 어떤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의 내용적은 10세제곱이에요. 여기에 공기하고 뭐가 있어요? 수증기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공기가 10kg이 있고 수증기가 1kg이라는 거죠. 이 기체의 온도는 60도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혼합기체의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이 압력을 물어본 거죠. 킬로파스칼로. 자, 그런데 이 기체상수 R 값을 주어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체상수 R 값이
공기의 기체 상수가, 수증기가 0.462죠. 단위를 보면은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K예요. 그 다음에 공기, 기체 상수 R 값이 0.287이죠. 킬로줄 퍼 킬로그램 K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공기의 부분 압력하고 수증기의 부분 압력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기체 있죠? 완전 기체 그 방정식 보면 PV는 WRT에서 결국 여기서 P는 V분의 WRT.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의 부분 압력은 공기의 무게 10kg에다가 공기의 기체 상수 절대 온도 T 나누기 여기 부피 10으로 나눠주면 공기의 그 압력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의 압력은 V분의 뭐 GRT 또는 뭐 WRT에도 같죠. 그래서 공기의 그 무게가 10kg이죠. 그래서 공기의 그 상수는, 기체 상수는 0.287 kJ per kg K예요. 0.287.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기준 온도가 지금 60도죠. 그래서 273에다 60. 그 다음에 부피가 지금 10세제곱이죠. 그래서 나눠주면 95.57 kJ per m의 3승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줄이라는 건 뭐예요? 줄이. 뉴턴 미터하고 같은 단위죠. 그래서 여기 킬로줄이라는 것은요. 킬로 뉴턴 미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대입을 하면 킬로 뉴턴 미터가 돼서 여기 미터의 3승이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게 미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뭐예요? 킬로 파스칼이죠. 그래서 95.57 킬로 파스칼이 되는 거죠. 수증기의 압력도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수증기의 무게 1kg죠. 수증기의 기체 상수 0.462 kJ per kg K. 절대 온도는 기준 온도 60도 273 더해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부피는 10세제곱.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그 수증기의 그 압력은 15.38 kPa이죠. 그러면 이 공기하고 요 수증기하고 혼합 기체의 압력이니까 요 두 개의 부분 압력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그 부분 압력을 다 더해주면 약 111 kPa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완전 기체 방정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이제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있죠. PV는 M분의 WRT하고 PV는 완전기체 WRT 어느 공식을 적용하는가는요, 요 기체상수 R 값에 따라서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적용할 때는요, 주어진 기체상수 R 값이 보면은 이 분모에 킬로그램 몰이라는 것이 있으면 기체상수, 이상기체상수 적용을 하고요. 완전기체는 요 기체상수 값이 대부분 분모가 킬로그램 몰이 아니고 킬로그램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분모가 기체상수가 킬로그램이죠. 이렇게 킬로그램일 경우에는 완전기체 방정식 적용하고요. 기체상수 R 값이 분모가 킬로그램 몰이 나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여러분이 적용한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27번 나가죠. 자, 27번은 파이프 내부에서
정상 비압축성 유동에 있어서 관마찰 계수 F는 어떤 변수의 함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충류일 때 마찰 손실 계수는 64를 레이놀드 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류일 경우에는요, 상대 조도하고 관계없이 요 레이놀드 수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 임계 영역, 전위 영역일 경우에는 상대 조도하고 레이놀드 수의 함수고요. 그다음에 난류일 경우에는 상대 조도와 관계없이 레이놀드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마찰 손실 계수는 요 레이놀드 수하고 상대 조도하고의 함수 관계죠. 다음 28번 넘어가죠. 자, 28번은 점성계수의 그 단위인데 요걸 맞는 거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점성 그 계수의 단위를 여기 푸아즈라고 했는데 요걸 읽을 때 포이즈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같이 푸아즈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외국어이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거예요. 포이즈 아니면 푸아즈. 그래서 이 포이즈라는 단위는 포이즈는 1g per cm 세크를 우리가 1포이즈 또는 1푸아즈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지금 중력 단위로 물어본 거예요. 다인으로. 그럼 여러분 1다인이라는 것은 1g의 질량에 1cm per sec의 제곱의 가속도를 가하는 힘을 우리가 1다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1포이즈 그램 퍼 요 센치 세크를 갖다가 다인으로 바꾸려면요 1다인은 1g 퍼 그램 센치 퍼 세크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을 하면 요 그램은 서로 없어지죠. 약분이 되죠. 그래서 다인 세크의 제곱 세크의 다인 퍼 요 세크하고 요 세크의 제곱이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다인 세크 퍼 센치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요, 다인 세크 퍼 센치의 제곱인 요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9번 넘어가죠. 자, 29번은 유속이 3m/s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비중이 1.8m인 액체를 넣은 시차 액주계에서 나타내는 액주차는 몇 미터인가 했죠. 자, 그럼 속도수도 h는 2g에다가 유속의 제곱이죠. 여기다 여러분이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m/s의 제곱, 유속이 3m/s죠. 그래서 3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수도 계산하면 0.459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물이죠. 이거는 비중이 얼마일 때예요? 비중이 물은 1이죠. 그러면 여기 비중이 1.8인 액체의 그 시차 액주계에서 나타나는 액주차는요, 속도수도 0.459를 델타 S 비중의 차이 있죠. 비중차로 나눠주면 돼요. 자, 0.459를 비중차가 얼마예요? 지금 시차 액주계에 있는 거는 비중이 1.8이죠. 마이너스 물의 비중은 1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574m가 요 비중이 1.8일 때에
높이 차가 되는 거죠. 액주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가장 가까운 답이 되네요. 다음 30번 나가죠. 자, 30번은 측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평균 속도하고 유량이죠. 그럼 여러분이 요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점도분의, 그 다음에 이 관경, 그 다음에 유속, 밀도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뮤분의 로 했는데 요거는 동점도분의 du로 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점도라는 것은 뭐예요?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을 동점도로 표기하면 뉴분의 du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거 읽을 때는 요거는 점도는 뮤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요 밀도는 로우라고 읽죠. 로우. 요 동점도는 뉴라고 읽어요. 뉴. 그 다음에 요거는 U가 뭐예요? A분의 Q에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분의 Q가 되기 때문에 요건 파이 D 뉴분의 결국 4Q죠. 요 공식을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레이놀드 수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유속을 물어본 거죠. 주어진 값은 뭐예요? 점성계수. 요놈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요 기체 상수값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압력 주어져 있고 온도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요 평균 유속 U를 갖다가 계산하려면은 요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관경이 지금 10mm니까 이거를 미터로 환산하면 0.01m.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기체 밀도 로를 갖다 계산하려면 이 로는 여기 여러분이 그 기체 상수값 나와 있는 것이 얼마예요? 287 줄 퍼 킬로그램 K죠.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요, 기체 상수값이 뭐예요? 여기 분모가 킬로그램이죠.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PV는 W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밀도는 무게를 V, 부피로 나눠준 게 바로 밀도죠. 그래서 요거는 RT분의 P가 되는 거죠.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밀도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압력은 100kPa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파스칼로 하면은 1000배 해주면 되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기체상수 R 값은 287 줄 퍼 킬로그램 K. 결국 이 줄이라는 것은 뉴턴 미터하고 같은 단위죠. 그래서 287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T는 273에다가 기준온도 50도죠. 계산하면 323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는 요 RT분의 P니까 갖다 대입만 하면 되죠. 그래서 P는 압력은 100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그 다음에 R은 287이고요. T는 323K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밀도를 계산하면 1.0787 kg per 미터의 3승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유속과 밀도 계산했죠. 점도 나왔죠. 관경 나와 있죠. 레이놀드 수, 측류로서 최대는 2100이죠. 레이놀드 수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U는 관경에다가 밀도분의 레이놀드 수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점도, 뮤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 공식에 여러분이 대입하면 돼요. 이 공식. 자, 레이놀드 수는 충류로 가장 큰 값이 2100이죠. 그래서 2100. 그 다음에 점도는 나와 있죠.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관경은 0.01m고, 밀도값은 우리가 계산했죠. 대입을 하면 유속이 3.8 m/s가 나오죠. 그러면 유량은 그대로 Q는 UA죠. 유속에다가 단면적. 그래서 3.8 m/s의 제곱에 단면적은 4분의 파이. 직경이 몇 미터예요? 0.01m죠. 요거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이 유량 계산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의 3승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번 같은 문제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유속은 이제 3.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량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3번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체역학은 100점 만점에 대략 여러분 50점 맞으면 성공이에요. 물론 조금 유체역학 조금 아시는 분들은 70점에서 80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체역학에서 대부분 과락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체역학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이 공부에 흥미가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체역학은 대략 한 60점 정도 내가 맞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그렇게 좀 다시 말하면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해오세요. 너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서 전체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지겨워요. 저도 어떤 때는 이 유체역학 문제를 풀다 보면 한두 문제는 어떤 거는 며칠 동안 이렇게 씨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안 풀리는 경우. 출제자도 풀으라면 못 풀어요. 그런 건 여러분이 다 패스해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요 30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